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을 겁주거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특검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오는 17일이나 18일쯤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프로야구 선두 LG가 기아를 이기고 앞으로 9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키움은 안타 20개를 몰아치면서 한화전 1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미국에 구금됐던 초유의 사태를 의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언급했습니다. 해외 기업을 겁주거나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이 외국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다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배우고 훈련받길 원한다면서 나는 외국 기업들을 겁주거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은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배워야 한다며 조선업을 콕 집어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미국이 밤낮으로 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1년에 한 척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 기업의 투자에 따른 전문 지식과 인력의 유입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미국 내 전문 기술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어제 한국을 찾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직접 유감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귀국한 근로자들이 재입국할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는 한국 기술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 중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노동자들은 돌아왔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좀처럼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줄 돈을 차라리 수출 기업에 지원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미국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을 2차례 만났지만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속 양자 간에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고 있어서 한번 보시죠.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고 투자처는 미국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일본과의 합의처럼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 노동자들을 구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협의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소 2-3개월 공장 건설이 지연될 거라는 전망이지만 비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배터리 산업의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는데 미국 현지에서 이를 설치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의 20분의 1만 사용해도 수출 손실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과 기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는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세 차례 불응, 특검이 대책을 고민하는 가운데 한 총재는 이번 주 내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세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특검은 한 총재 측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3회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한 것으로 처리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총재는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과 수첩, 보고 문건, 돈다발 사진 등 이미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는 겁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오는 17일엔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 심사도 열립니다. 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들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로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도 각각 16일과 19일에 진행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법원 내에 따로 설치하자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따로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설치하자 이런 구체적인 안으로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법원이 먼저 나섰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두자고 밝혔습니다. 별도 법원이 아니라 법원 내에 별도 전담부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 겁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법원 내 지식재산권을 맡는 전담재판부가 있듯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1심에 이어서 사실심이 이루어질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빠른 시간 내에 내란을 단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못 박은 데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보조를 맞춘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한 위원장은 또 12.3 내란은 조직적 국가 전복 시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보복재판부나 다름없다고 맞섰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반헌법적 선언이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발상은 결국 선출 독재로 귀결될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전담부를 다른 전담부와 단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집중 조명할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일당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쟁점은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 특별재판부, 그리고 특검 수사 등 세 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은 계약이라고 반발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는 여야 간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란 입장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외에 외부 기관에서, 즉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그런 집단에서 내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피해 특별재판부 대신 기존 법원에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용어를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오늘 대정부 질문은 내란 청산과 일당 독재라는 두 프레임 간 대결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모레인 17일 경제, 18일 교육 사회 문화 순으로 이어집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콘서트나 팬미팅 티켓에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 거래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진짜 그거 팔 거야? 배우 박보검의 팬미팅 굿즈를 팔겠다는 게시글에 박보검이 직접 남긴 글입니다. 박보검은 X 공식 계정을 통해 티켓을 판매한다는 거래글을 직접 찾아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암표상 탓에 꼭 오고 싶은 팬들이 공연에 오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는 투어 공연을 앞두고 인스타그램에 직접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티켓 리셀러, 그러니까 암표상 문제를 알고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팬들을 달랬습니다. 티켓이 자신의 팬들에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 이런 말과 함께였습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3월에 공연법이 개정돼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매크로라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처벌이 가능한 데다 입증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와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양도나 재판매를 아예 막을 경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될 거란 소식,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Scenario: the United States played Peru in the World Cup. Who do you cheer for? Good question. Probably Peru, and just because of the affective bonds, if you will. 현지 시간 14일 가톨릭 매체 크룩스가 페루 시민권자이자 첫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교황은 월드컵에서 어느 팀을 응원할지, 이런 가벼운 질문부터 분쟁을 중재하는 교황의 역할 같은 무거운 질문까지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날은 교황의 70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인터뷰에서 노동자와 부자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꼬집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거란 뉴스를 봤다면서 CEO가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600배나 많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삶과 가족 또 사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더 많은 돈이 인류에게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큰 곤경에 처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인간의 본성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믿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독려하기 위해 계속해서 밀어붙일 거라고 했습니다. 서울 상암에서 2년째 축구 전설들의 꿈 같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공격수팀 스피어, 수비수팀 실드, 경기의 승자는 무적의 방패였습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창을 들고 32명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모인 경기에 시작을 알립니다. 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선 국내 게임사 넥슨이 주최한 아이콘 매치에 6만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후반 26분 가장 먼저 골문을 흔든 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웨인 루니였습니다. 루니의 골에 앙리, 드록바, 제라드가 기뻐하고 벵거 감독이 박수를 치는 게임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점골에 이어서 쉴드 유나이티드 박주호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게임은 수비수들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57분 동안이나 경기장을 누볐던 박지성, 추억에 젖어든 시간이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경찰 1명이 구하다가 순직했습니다. 당시 고 이재석 경사의 무전 기록에는 33분 동안 바다에서 홀로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서 지원 요청을 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빈형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외국인 남성을 구하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유족이 해경에게 전달받은 당시 무전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새벽 2시 7분, 갯벌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이 경사 홀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2시 17분, 이 경사는 요구조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꽃섬에 있다며 이동해서 이탈시키겠다고 보고합니다. 함께 당직을 서던 파출소 팀장, 수신 완료라 답합니다. 그리고 이 경사 홀로 갯벌에 들어갑니다. 25분 뒤 밀물대에 맞춰 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사가 입수해야 할 것 같다. 사람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다고 말하자 팀장은 다른 팀원을 깨워서 함께 대응하는 게 어떻냐고 묻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팀장은 발목 정도밖에 안 되냐고 묻더니 조심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2시 54분 요구조자를 만난 이 경사가 요구조자 발이 다쳐 구명조끼를 벗어들이고 이탈하겠다며 물이 허리 정도까지 차올랐다고 설명합니다. 팀장은 신속하게 이탈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무전은 끊겼습니다. 이 경사 상황이 해경 상황실에 처음 보고된 건 3시 30분, 출동 1시간 23분 뒤입니다. 이 경사와의 무전이 끊기고도 한참 뒤 상급기관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오전 9시 41분, 이 경사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이번 주부터 조사에 나섭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이 전 세계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집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찰리라는 구호와 싸우자고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의 깃발이 걸렸습니다. 미국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That we will all start speaking out. We will all become a Charlie. And we won't be scared to do it.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 역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The good news is that patriots in every country of Europe, every country of Latin America, and in the United States are prepared to seize this moment. But our work must accelerate and expand now.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유럽 극우 세력의 단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용의자에 대한 사형을 언급한 상태입니다. I hope he was going to be found guilty, I would imagine, and I hope he gets the death penalty. What he did, Charlie Kirk was the finest person. He didn't deserve this. 특히 극좌 미치광이들이 미국의 치유를 방해한다며 이번 사건을 진영 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지지층의 반응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find a tall oak tree and hang him in a tall oak tree where people can see it because it'll stop a lot of it. He deserves to get
put on the back end of a car and drugged down going 90 miles an hour. That's what that guy deserves. 워싱턴 정가에선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오히려 백악관은 조직범죄처벌법 등을 활용해 진보단체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LG가 기아를 14대 0으로 대파하고 가장 먼저 80승을 거뒀습니다. 우승 확정까지 남은 매직 넘버 9경기뿐입니다. 최하위 키움은 안타 20개를 몰아치면서 한화전 1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LG 타선의 기세에 기아 에이스 양현종은 초반부터 흔들렸습니다. 1회 무사 만루에서 문보경의 병살타와 김현수의 적시타로 2점을 먼저 따낸 LG는 3회 오지연의 2타점과 홍창기의 희생플라이로 5대 0까지 달아났습니다. 무릎 부상에서 복귀한 홍창기는 안타에 타점까지 더하며 팀의 14대 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또 제가 올라서 첫 승을 하게 됐는데 기분 좋습니다. 오랜 시간 비운 만큼 최대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0개 팀 중 가장 먼저 80승 고지를 밟은 LG는 2위 한화와 승차를 3경기 반으로 벌리며 매직 넘버를 9로 줄였습니다. 반면 갈 길 바쁜 기아의 5강행 고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8회에만 안타 8개와 볼넷 4구 2개를 묶어 8점을 내주자 기아 팬 상당수가 짐을 챙겨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전에선 최하위 키움이 한화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키움은 20안타를 몰아치며 한화에 13대 10으로 이겨 올 시즌 한화전 12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삼성은 대구에서 홈런 3방을 터뜨리며 KT에 6대 2로 승리했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난 삼성은 어제 경기가 없었던 롯데를 6-2로 밀어내고 단독 5위가 됐습니다. 창원에서는 NC가 라일리 톰슨의 호투를 앞세워 두산을 6대 0으로 꺾었습니다. 2연승을 달린 7위 NC는 5위 삼성과 승차를 한 경기 반으로 유지하며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한낮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 전주와 대구는 31도 등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6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